근데 인간이 자기 합리화와 관련해서 되게 흥미로운 보고들이 많은데 혹시 개복치 아세요? 네. 물고기. 왜 잡으면 바로 멘탈, 유리 멘탈로 네. 유명한 네. 근데 개복치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개복치보다 되게 유약한 물고기랑 한 어항에 넣고 한 어항은 개복치보다 강한 대상을 넣은 거예요. 물고기를 넣은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건 개복치보다 작은 물고기랑 있었던 개복치는 점점 포악해지는 거예요. 이야. 개복치보다 더 강한 물고기랑 넣었던 개복치는 점점 더 이제 긍정적이 위축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소위 승자 효과인데 그렇게 한번 이겨보면 조금 더 큰 물고기를 만나도 배짱이 생기고 배짱이 생겨서 한번 이겨본 사람은 계속 이긴다. 뭐 이런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많이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아이히만도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이게 거대자기가 아니었어요. 유대인을 뭐 이송하고 이주시키고 유대인과 관련된 일이 그 비중이 커지면서 이 사람이 점점 이제 그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대인이 이 사람한테는 인생에 너무 중요한 어떤 도구가 되는 거예요. 승리자가 되기 위한 도구처럼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라는 걸 소위 하게 되는데 이런 현상이 그 혹시 요즘 그루밍 많이 들어보셨죠? 네. 성적 길들이기라고 해석을 많이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를 자기가 성적 대상으로 삼기로 표적을 삼으면 길들이기라는 걸 소위 해요. 서서히 접근하고 맛있는 걸 사주고 관심을 끌고 이런 행동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성적인 접촉에 대한 심리적 저항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 나중에는 아이도 공범이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이 스스로 나도 이 행위의 공범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어른들에게 폭로하면 내가 벌 받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점점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데 흥미로운 건 이 대상 길들이기잖아요. 아동 길들이기 전에 자기 길들이기를 먼저 해요. 그래서 소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저 아이에게 이걸 해주는 건 저 아이가 원했기 때문이야. 내가 이걸 해줌으로써 저 아이는 행복해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해요. 먼저. 그런 생각들로 자기를 먼저 충분히 길들이고 나면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이것도 아이만하고 비슷한 메커니즘인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 아이만하고 달리 홀로코스트 당시에 유대인을 도와준 사람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저는 이번 책 읽으면서 이제 뭐 이 자료 저 자료 좀 찾아보다가 근데 아이만하고 너무 대비되는 인물이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오스카 쉰들러였어요. 깜짝 놀란 게 저는 쉰들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네. 쉰들러가 굉장히 좀 별로예요. 전형적인 자본가인데 소위 말하면 약간 이 스타일이에요. 이 스타일에서 이제 독일인이잖아요. 그래갖고 나치에 좀 이거를 해가지고 군속 공장을 하나를 이제 얻은 거예요. 얻었는데 딱 보니까 노동자를 쓰려면 돈이 나가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을 수용소에서 데려오잖아요. 공짜예요. 야, 요거 좋다. 공짜로 부려먹어야지. 라고 생각해서 유대인들을 데려왔는데 이 사람들 보면서 이게 뭐 측은지심에 감화 감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조금씩 빼내기 시작해요. 힘없는 어린아이, 여성, 병든 사람들을 노동자라고 속이고 데려와서 보호해주기 시작합니다. 중간에 몇 번 걸렸대요. 나치 친위대한테. 그때 이 사람이 자신의 피 같은 자본가한테 있어서 돈은 피 살덩이거든요. 뇌물을 주면서 계속 빼냈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뇌물은 처음 봤어요, 저는. 그래갖고 1000명 이상을 살리는데 이게 쉰들러 리스트더라고요. 저게 희망이죠. 뭐 예. 사실 뭐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자기에게 죽음의 위협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도 있다는 게 이제 희망인 거죠. 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악의 평범성에 대비되는 선의 평범성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합리적인 수준만으로 보면 그럴싸한 거예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걸 뛰어넘는 의사결정을 제법 많이 해요. 그러니까 달라이라마가 한 말 중에 세상에서 끔찍한 일이 하나 발생하면 수천, 수백만 개의 선한 일들이 발생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측면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에 의해 살해가 됐어요. 그리고 그 재판정에 갔는데 살인자의 딸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족이신 이분이 그 딸을 보면서 측은지심을 가져요. 살인자의 아버지를 바라보는 저 딸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이게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악이라는 것을 정말 응집해서 모아놓은 수백 페이지 이 책을 보면서 경악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또 이런 지점인 것 같아요. 인간이 충분히 선량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8천만 명이 되는 독일 국민이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랐거든요. 이게 의문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려면은 독일의 문화와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 것이 이걸 표현하는 독일 속담이 있어요. 라트파러 멘탈리테트 이래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전거 타는 사람이 어떻게 타느냐 하면 고개는 숙이고 그러니까 발은 그냥 밑에 꽉꽉 누르고 이런 얘기.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은 뭐 억압하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에서는 비굴할 정도로 고개를 조아리는 사람들을 라트파러, 소위 자전거 타는 사람이라는 것이 일상 관용어로 쓰일 정도로 되게 권위주의적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이히만 보고 너 왜 있잖아 개인적인 위협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거야. 그랬더니 주위에 어느 누구도 우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네.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한 명도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고. 무섭네.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총통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 줄을 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시하는 것을 그냥 준수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위에서 명령을 하면 밑에서는 무조건 따라야 한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없는가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우리나라에서 뭐 언급되고 있는 갑질 문화는 완전히 수직적 문화에서 나오는 그런 아주 나쁜 부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도 주위에 있는 사람이라도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말을 해야 되거든요.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동조자가 되는 거거든요. 말할 수 있는 능력 갖추면 폭력적인 정권이 들어온다고 그러더라도 이와 같은 전체주의로는 흐르지 않는다 이런 거거든요. 그 어느 독일인의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네. 실제로 브룬힐데 폼젤이라고 괴벨스 밑에서 일했던 비서분이 쓴 책이에요. 근데 이 폼젤도 사실 나치의 만행을 종전이 된 이후에야 알았다고 썼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구절들 중에서도 자신이 맡은 일에서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되고 이기적인 일인가요? 그게 설사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는 걸 알았다고 하더라도 말이에요. 하지만 그걸 알고서 누가 그랬겠어요? 우리는 근시안적이었고 무관심했어요.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에요.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잘못한 것 같은 느낌도 들지 않아요. 난 정치에 관심이 없었고 나이가 들고 나서야 정치에 관심이 생겼다고 폼젤은 적어놨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도 이렇게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사실 나치에 대한 성공과 비상에 대한 원인이 되기도 한 거였잖아요. 그런 거에 되게 반성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혹시 나도 정말 먹고 사느라 시간이 없어서 정치적으로 무관심했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되게 경각심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이 책을 보고 그러는 와중에 그저께인가 신문을 이렇게 펼쳤는데 네. 이 책이 왜 시의성이 없지 않은지를 느꼈어요. 왜 시의성이 아직도 있는가? 지금 저는 그냥 뭐요? 이 신문을 제가 그냥 찍어서 작가분들한테 보내드린 건데 위에 기사는 그 쿠르드족 인종 청소 우려에 대한 거예요. 맞아. 얼마 전에 그래서 있었죠. 쿠르드족이야말로 나라 없는 민족 중에 3천만 명이 넘는. 그러니까 쿠르드족은 뭐 터키 조금, 시리아 조금 뭐 이렇게 살고 있는데 3천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인구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 IS 격퇴 미국과 동맹 맺어서 잘 싸워줬는데 트럼프가 약간 토사구팽처럼 이제 모르겠으니까 니네 알아서 살아 이러니까 터키는 저 쿠르드족이 독립하겠다 그럴까봐 늘 눈에 까신데 오케이 그럼 이번 기회에 테러리스트 색출한다는 명분으로 네. 이제 학살을 시작하려고 하는 막 이런 와중이라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그 정치적인 이슈가 됐는데 우리 인종 청소하면은 그 아우슈비츠 말고는 없었을 것 같지만 나치밖에 떠올리지 않지만 실제로 지금도 일어나는 일들이고 저 기사 밑에는 어떤 독일 젊은 청년이 그 시나고그라고 그 유대 회당 네. 테러를 시도한 거예요. 골수 반유대주의자가 아우슈비츠 홀로코스트는 없었다. 저거 다 뻥이다.
영화처럼 만든 거고 와. 이거 다 거짓말이고 어머. 지금 2019년 10월에 독일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면에 저게 딱 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거를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이 재판이 끝난 지는 지금 몇십 년이 흘렀으나 이 이슈들은 아직 우리 곁에 생생하게 살아있고 특히나 우리는 인종주의라는 이슈를 다뤄본 경험이 굉장히 없잖아요, 한국은. 그렇죠. 인종주의는 없죠. 그 지금 이 다문화 사회에서는 더더욱 이제 한국인의 정체성을 넓혀야 되는데 네네. 이제 다양한 인종들이 들어와서 우리 국적을 얻고 이제 투표권을 갖고 정치적으로 이익단체나 정당을 만들고 자신들의 기업이 만들어지고 뭐 이런 일이 우리가 겪지 않을 일이 앞으로 벌어졌을 때 얼마나 우리가 성숙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되새겨 볼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